다인 씨 혹시 할메니얼 이런 얘기 좀 들어봤어요? 할메니얼이요? 네네. 할메니얼? 저 알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 할머니를 뜻하는 할매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를 합한 용어 맞나요? 그렇습니다. 네. 네. 요즘에 그 할머니들이 좋아할 법한 음식이나 또 패션을 선호하는 일종의 트렌드라고 볼 수가 네.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공간에도 이제 유행을 타서 요즘에는 전통시장이 인기 있는 공간이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전통시장을 찾아주시는 건 참 반가운 일이지만 네. 많은 전통시장이 시설이 노후된 경우가 많아서 본격적인 겨울이 오기 전에 화재 예방시설 점검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조송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겨울이 되면 아무래도 화재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실제로 보니까는 이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액이 일반 화재보다 높은 수준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지난 10년간의 통계를 보면 이제 발생한 건수 그러니까 이제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건수가 한 507건 정도 보고가 되는데 네. 전체 재산 피해액이 1,344억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1년에 한 50여 건 내외로 난다고 생각했을 때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또한 그 재산 피해액이 일반 피해액보다 일반 그 화재 피해액보다 17배 정도 높은 수준이니까 굉장히 높죠. 네. 근데 그러네요. 전통시장 화재라는 게 이제 그 지역 상권의 붕괴까지도 가져올 수 있을 정도로 이 피해 액수가 굉장히 크고 영향이 높은 편입니다. 네. 주로 야간에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이제 점포가 문을 닫은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이렇게 쌓아둔 물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가장 많이 피해를 주는 요인이 되겠고 또한 네. 그 신고가 늦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비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화재 그 피해를 더 키우는 요인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야간에 이제 불이 나니까 상대적으로 인명 피해는 적다고 하겠지만 네. 재산적인 손실은 더 큰 그런 화재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는 인천의 현대시장이나 강원도 삼척의 번개시장에서도 화재가 발생했다고 알고 있는데 대형 화재 사고도 많이 발생했죠. 네, 그 올봄에 이제 있었던 화재들이죠. 이게 전통시장 가운데서도 조금 규모가 큰 시장들의 화재가 난 경우에 이렇게 보도가 되면 네. 기억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뭐 과거에도 그 서문시장, 대구의 네. 서문시장이라든가 그러네요. 뭐 인천 소래포구 시장 이런 곳들에 화재 났던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비슷하게 이제 인천의 송림시장, 현대시장의 경우에도 방화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그 진화가 좀 늦었던 경향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점포 가운데 한 4분의 1 정도가 다 전소가 될 정도로 큰 피해가 있었고 삼척의 이 번개시장의 경우에는 실제 이제 뭐 피해는 크지 않았다 하는 게 이제 초동 조치가 좀 잘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그렇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여기도 상당히 피해가 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전통시장이 또 화재에 취약한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시설들이 좀 오래전에 만들어졌다 보니까 시설 노후화가 또 한몫을 하지 않나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그 전통시장 특성상 이렇게 좀 낡고 오래된 이제 목조 건물 구조인 경우들이 꽤 많이 있고요. 전기 시설 같은 게 이제 정비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그 덧대에서 사용을 네. 하시게 되다 보니까 네. 전선 같은 것도 얽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것들도 많이 보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또 뭐 CCTV라든가 요즘에 감지기 같은 시설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상대적으로 여기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설치가 조금 미흡한 그런 면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뭐 신속하게 대처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요인들도 좀 한몫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포들이 아무래도 촘촘하게 붙어 있게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확산 가능성도 높아지고 또 앞에 뭐 물건을 내놓는다든가 좌판을 이렇게 같이 설치한다든가 해가지고 조금 좁은 공간에 그 물건을 많이 쌓아놓게 되다 보니까 소방차 진입이 좀 어려운 그런 문제들도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공간입니다. 네. 이제 앞서 좀 말씀을 하셨지만은 건물 자체가 좀 가연성이 높은 네. 소재로 만들어진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불이 나기 시작하면 너무나 복잡한 구조기 때문에 못 빠져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미로형 구조 이렇게 많이 설명들을 하시죠. 이게 네. 시장이 아무래도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것들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골목골목 그 구석구석 이렇게 이제 겹쳐지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처음 가시는 분들이라던가 익숙하지 않은 환경 이런 데서는 빠져나오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고요. 실제로 이제 그 저희가 뭐 화재 하중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건물 하나 아니면 일정한 공간 내에 있는 모든 탈만한 물질들이 전부 다 탄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고 양을 계산할 수는 있죠. 네, 거기서 네, 나오는 네. 에너지의 양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이제 그 완전 연소하게 됐을 때 이제 전체가 갖고 있는 발열량이 얼마냐 이런 걸 가지고 그 공간의 화재 하중이 얼마다 이런 밀도를 이제 계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네. 이렇게 오래된 건물이라던가 목조 구조라던가 또는 탈물질이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에서 파는 물건들을 생각해 보시면 그렇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단위 면적당 화재 하중이 굉장히 높은 그런 공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재산 피해도 많고 또 이렇게 인명 피해도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상업시설 그리고 주거시설이 혼재해 있는 걸 꼽기도 하고요. 그리고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복잡한 구조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시장에 이제 상인분들이 보통 그 점포 안에서 뭐 식생활을 같이 하시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신고되어 있는 뭐 가스나 전기 사용량보다 실제 사용하는 양들은 훨씬 더 많을 수 있고요. 네. 또한 뭐 실내처럼 이렇게 냉난방이 잘 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름철이면은 뭐 선풍기나 이런 거 자체적으로 쓰시기도 하시고 네. 그리고 겨울이 되면 전기난로, 가스난로 이런 거 많이 쓰시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노후된 전기 설비 안에 용량보다 더 증설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과부하로 인한 그 정기적인 요인에 의한 이제 그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일 수밖에 네. 없고요. 요즘에는 이제 뭐 시장도 현대화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소방차 진입할 수 있는 그 도로 폭이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이제 규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네. 공간은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사실인데 실제로 여기다가 이제 점포에서 물건을 밖으로 내놓는다든지 내놓으시죠. 네, 또는 네. 노점들도 더러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낮 시간에 만약에 이제 화재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면 소방차 이동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구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소방 훈련을 할 때는 이런 걸 싹 치우고 하시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차이가 좀 생기는군요. 네, 그 우리 길 터주기 할 때 보시면 예. 어떤 차가 한 대만 막고 있어도 네네. 다 터준 게 소용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비슷하게 전체 공간 안에서 몇몇 점포들만 이런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실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 통행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전통시장을 현대화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판매하는 물건이나 상인들은 좀 젊어지고 있어도 아직까지 어떤 소방 장비나 시설, 안전의식 같은 게 미흡하다는 말도 많아요. 어떤가요? 네, 그런 지적 많이 하십니다. 화재 중에 이제 이 전통시장 화재의 대표적인 두 축은 실제 노후된 시설 한 가지 그리고 어쩌면 상인들의 부주의 이런 것들을 많이 지적을 합니다. 실제로 전통시장 화재의 발생 원인 대부분이 그 전기적인 요인 그게 한 46% 네. 정도 되고요. 가장 높네요. 네. 부주의에 의한 것이 한 32% 이렇게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사실 대부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원인 미상이나 뭐 방화가 꽤 많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방화에 의한 것들은 한 1%대 정도라고 보이거든요. 이제 네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전통시장 조사를 했을 때 소방청에서 작년에 11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소화시설에 대한 뭐 유지관리 소홀이라든가 아니면 가스 누설되는 자동 차단 장치 이런 거 작동 불량한 경우들 지적한 건수가 한 160건 정도 돼요. 네. 소방당국에서 많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일반 시설을 점검했을 때보다 전통시장 점검했을 때 한 두세 배 정도 지적사항이 많다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만큼 이제 소방시설도 부족하고 소방차의 출입도 어려운 그런 공간 환경 구조라면 아무래도 이제 상인들 스스로의 각성 또는 교육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서 조금 그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네. 보입니다. 네, 정말 불조심은 네. 항상 해야 되는데, 근데 요즘 전통시장 보면 이제 아케이드 사업이라고 해서 지붕을 네. 좀 현대적으로 만드는 사업을 많이들 하고 있는데, 이게 또 불이 나서 이제 연기가 빠지지 않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난연 재질로 좀 만들자 이런 목소리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 눈비 오면 다 맞아야 되는 것 때문에 시장을 꺼려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서 시설 현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설치한 것이 이 지붕에 이제 아치형 구조물 설치하는 아케이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난해 방음 터널 화재 때문에 여기에 주목을 좀 하게 됐어요. 네. 이렇게 불에 타는 것을 보니까 이 소재가 플라스틱 재료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온도가 한 270도 정도 올라가게 되면 녹으면서 여기에 불이 붙습니다. 그렇겠네요. 실제로 머리 위에 가연성 물질을 얹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위험하네요. 없고 네. 불이 붙게 되면 이게 녹으면서 실제로는 불똥비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위험성도 크지만 화재를 오히려 확산시키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어서 굉장히 난연 소재, 잘 타지 않는 소재로 소재를 변경시키는 것에 대한 필요성은 굉장히 큰 것이고요. 또한 말씀하신 것처럼 연기가 빠져나갈 수 없는 지붕을 덮어 씌워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제연 설비라든가 이런 게 잘 작동하지 않으면 오히려 화재에는 취약한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라든지 뭐 위험성 평가를 통해서 어떤 기준들을 조금 바꿀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재료를 바꿀 필요가 확실히 있어 보이는데 네네. 교수님 또 정부가 전통시장 화재 예방 그리고 안전관리 대책을 내놨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난 7월에 이제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통시장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대책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화재 발생 빈도가 높고 재산 피해 가능성이 큰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아마도 시설 기준을 정비하는 것 그리고 사각지대 없이 이제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들 그리고 자율적으로 상인들이 예방 활동을 통해서 현장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해서 한 15개 과제 정도를 이제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성능 기준이라든가 안전성 강화를 통해서 어떤 전통시장의 화재 피해를 좀 줄이고 예방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전통시장 불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 정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화재가 발생하면 이제 재산 피해가 확실히 이제 상인들의 몫이 되고 네. 이것을 다시 이제 영업을 재개하는데 수년이 걸릴 정도로 굉장히 피해가 막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인 기준에서 요건을 좀 강화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자율적인 행동들을 동기 유발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법제도를 개정하고 좀 점검하는 체계 안에서도 관리 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정말 추억도 담겨 있고 변화도 맞고 있는 전통시장인데요. 안전하게 불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뭐가 있을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 씨 소식 잘 들었어요? 한쪽 팔다리가 심하게 마비가 오거나 또 두통이 극심할 때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뇌졸중인데요. 네. 중년 여성의 경우에는 가슴 답답함이나 소화불량, 심한 컨디션 난조가 생겼을 때도 한번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년 여성의 경우에 이런 식으로 전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네네. 요즘처럼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는 때 몸에 이상이 느껴진다면 괜찮아지겠지 안심하지 마시고 네. 혹시나 심각한 질환은 아닐까 의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오늘도 건강하게 또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